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하천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하천 계곡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철거를 추진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원 24만 제곱미터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중, 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오다 도입 청정 계곡 보관 사업에 적발돼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인 불법시설물 운영지역이다. 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 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왔다. 지지부진하던 불법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가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냈다. 전체 37개 불법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 텐트 등 15개는 철거가 됐고 현재 22개 시설이 철거 중이다. 경기도와 양평군은 자진 철거 기간인 3월 말 이후 불법시설물은 단호한 행정대 집행을 통해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재명 지사는 불법시설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돼 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보관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 계곡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25개 시군 1,432개의 불법 행위 엽수를 적발했고 92.4%에 해당하는 1,323개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도는 자진 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생활 SOC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등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 계곡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협조해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면서 계곡이 깨끗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쉬러 오시겠지요. 불법은 없애고 지역관광과 경제는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계곡 불법시설물 관련 이재명 지사가 남긴 페이스북 글입니다. 아직도 자진 철거하지 않은 계곡 불법시설물, 내달부터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우리 하천과 계곡 정말로 바뀌고 있는지 궁금하셨지요? 어제 청정계곡 보건사업 중간점검차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속 현장은 가장 큰 규모의 불법시설물이 있던 양평의 거북섬입니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여러 차원으로 보호 중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이 극심했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불법시설물 37개 중 40%가량이 철거됐고 나머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정계곡 보관 사업을 통해 90%가 넘는 불법시설물을 철거 완료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은 하천, 계곡 불법시설물들은 모두 행정대 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하천과 계곡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좋을지 공모를 통해 우리 도민 여러분께 좋은 의견도 받았고 시군에서도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아이디어들을 냈습니다. 철거를 마치는 대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새 옷을 입히게 됩니다. 올 여름 깨끗하고 편리해진 하천과 계곡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 경제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경기도와 신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상품을 확대한 사업이다. 이번 사회적 경제기업 긴급융자 상품의 특징은 기존의 신용 1억 5천만 원, 담보 2억 원 융자 한도를 신용, 담보 동일하게 3억 원으로 한도 증액해 기존 융자 받은 사회적 경제기업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 이내이며 융자 기간은 최소 3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또 최대 2%까지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하므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 이내 저금리 융자 상품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안을 경기도의회에 추경안건으로 올렸고 25일 통과됐다. 이 사업은 17개 지역 신협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 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회적 경제기업이 긴급 융자 상품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피해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면 마스크 릴레이 제작, 기부 관련 뉴스입니다. 한국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가 면 마스크 릴레이 재능 기부를 진행,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영농단체인 한국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지역 연합회별로 면 마스크를 제작해 총 8,800개를 기부했다. 11일 포천시 용인시 생활개선회 연합회 면 마스크 2,000개 제작, 기부를 시작으로 15개 시군 생활개선회 연합회에서 릴레이식으로 동참해 총 6,800개의 면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했다.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마스크는 면을 직접 재단하고 원단을 재봉틀로 이어 제작한 수제면 마스크로 교체용 필터 3장과 함께 포장돼 있다. 15개 시군이 참여해 제작된 총 6,800개의 마스크 중 3,400개는 각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3,400개는 도내 미혼모 시설 8곳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 대한노인경기도연합회 등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은 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재능기부 활동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에 큰 보탬이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다며 각 시군 생활개선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취약계층에게도 함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 이화숙 회장은 평소 규방공예, 면상미대 제작 등 과제 활동으로 재능을 갖춘 여성 지도자로 구성된 우리도 생활개선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농촌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1만여 명의 회원들이 힘을 합쳐 합조해 가겠다고 말했다. 생활개선회 경기도연합회는 이번 면 마스크 기부 이외에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